중부내륙철도 2단계 구간인 충주, 문경 구간 준공으로 올해 12월 30일 판교, 문경 구간에 KTX 이음이 달립니다. 2030년 남부내륙철도까지 연결되면 인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철도 시대가 열립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취재를 종합하면 우선 오는 12월 30일 중부내륙선 판교, 문경 구간이 완전 개통됩니다. 이어 2029년 시흥-성남선과 2030년 수서, 부발 구간 남부내륙선이 모두 완공되면 인천에서 거제까지 열차로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철도망은 경강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을 잇는 총연장 400km 이상의 대동맥입니다. 이 철도망이 완성되면 현재 승용차로 6시간 이상 걸리는 인천, 거제 구간을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도 남해안 관광지까지 열차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김천역은 세계 철도가 교차하는 핵심 환승역 역할을 맡습니다. 경부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이 입체 교차로 연결돼 열차 간 신호대기 없이 원활한 환승이 가능합니다. 남부내륙선은 김천에서 성주, 합천, 진주를 거쳐 통영,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 174.6k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 6조 6,920억 원이 투입돼 2025년 착공, 2030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이 구간에는 역 7개가 신설되며 각 역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 환승 시설로 조성됩니다. 특히 진주, 고성, 통영, 거제 등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환승 체계가 구축돼 수도권 관광객 유입 증가가 기대됩니다. 다만 남부 내륙선이 단선 전철로 설계된 점은 아쉽습니다. 양방향 열차가 서로 지나칠 수 있는 교행역이 필요하며 주요 교차 지점에 교행역이 들어설 예정이나 구체적인 위치는 실시 설계에서 확정됩니다.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일부 구간 복선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 내년 국회 예산심의 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는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 고성군에선 오는 27일 오후 3시 고성군 문화체육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내 우산마을 인근 노선이 주민 요구대로 마을에서 200m 이격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최대 전세 사기 사건 관련 2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또는 감형 판결을 해 대법원 재판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 첫 유죄 판결은 부산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대책위원회 등은 22일 성명을 내고 부산 사건의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전세 사기에 대한 형량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1일 대법원 일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을 사들인 뒤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13년을 상회하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징역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여러 죄를 병합해 고려한 경합법 가중을 활용한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최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 남모 씨의 재판 양상과는 다릅니다. 오기두 판사는 1심 재판부 선고 당시 사기죄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한도는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다며 현행법은 인간 생존의 기본 조건인 주거의 안정을 파괴하고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꼬집으며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의 사기 혐의 액수가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하며
148억 원 중 68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강원도 경제자유구역 땅을 매입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재정 악화 상황을 인지한 시점을 2022년 1월로 판단했고 이후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책위는 최 씨는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았지만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남 씨 사례는 우려된다며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는 최소 665세대, 536억 원 규모 전세금 피해가 발생했고 6명이 목숨을 끊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최근 법원에서 전세 사기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해지며 피해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자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2로 강등된 후 비상혁신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출범한 7인 혁신위원회에 실질적인 축구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해 혁신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인천시는 이 위원회가 2025 시즌 구단 운영계획 수립과 선수단 전력 강화 방안 마련 등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축구 전문가는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선 최대혁 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강대학교 교수이며 운동생리학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축구 현장과 구단 운영 관련 전문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인 박세환 위원도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 축구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구단 강등에 책임이 있는 김동찬 인천 유나이티드 전력 강화팀장까지 위원으로 포함된 점입니다. 이는 혁신을 내세운 위원회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홍명보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논란을 빚은 대한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인 정태준 부회장의 위원 선임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체 7인의 위원 중 축구계에서 실질적인 전문성을 인정받는 인물은 축구 해설위원 서형욱과 축구 분석가 배태한 단 2명뿐입니다. 나머지 5인은 축구 산업에 관한 직접적인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위원회가 선수단 구성에까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감독 고유 권한을 침해할 수 있으며 비전문가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강등된 팀의 혁신위원회라고 보기 어렵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K리그1 승격을 이루려면 축구 현장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위원들은 대부분 일반 스포츠 행정가들이지 축구 전문가가 아닌 후방 지원 인력이다. 이들이 전력 분석이나 선수 구성에 개입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K리그1 복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비상혁신위원회 구성을 보면 오히려 기존의 문제점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단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재구성이나 축구 전문가 보강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리그1 복귀라는 절실한 과제 앞에서 구단과 시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내외 항공사 5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서비스 평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방공항 중심 국적 항공사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부 국적사는 정시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발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 등 지방공항 출발 노선 운항사는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인천공항 혼잡과 동남아 중국 노선 확대 영향으로 국적사들이 운영하는 국제선에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선 평가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로케이가 A2 플러스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에어서울은 C 플러스, 티웨이 항공은 B등급으로 전년보다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외항사들이 여유 있는 스케줄로 국적사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은 B등급을 받았으며 이스타항공과 진에어는 C등급, 에어서울은 D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국적 항공사들이 모두 E등급을 받아 외항사보다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일부 외국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용자 보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애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평가는 상반기 기준으로 내년 5월 발표할 연간 평가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평가 항목 다양화 등으로 항공사의 지속적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 서구의원이 공개적으로 검단 물류창고 반대를 주장하면서도 검단 물류창고를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6일 인천투데이 취재 결과 서구의회 민주당 심우창 의원은 검단 물류창고 사업자가 운영하는 당하동 물류단지 추진 열린 공간이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서구 당하동 1333번지 1원의 물류유통 3시설 용지는 원래 주거와 공원 용지로 계획됐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개발계획 3차 변경 당시 물류유통 용지로 용도가 변경됐습니다. 2022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물류창고 건립을 계획한 사업자인 켄달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켄달 컨소시엄은 같은 해 국토교통부에 해당 토지 66,064제곱미터의 지상 8층 규모의 물류창고를 건립하기 위해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검단 신도시 주민들과 서구 정치권은 물류창고 건립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리츠 영업인가를 보류했고 건립 계획은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켄달 컨소시엄이 지난 5월 국토부에 리츠 영업인가를 재신청하면서 주민 반발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인천 서구 지역 정치권은 기자회견을 열고 물류센터 건립이 철회되지 않으면 차량 지연 운행 등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신충식 인천시의원 등 여야 가릴 것 없이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심우창 서구의원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반대 목소리를 냈으나 실제로는 검단 물류센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열린 공간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하동 물류단지 추진 열린 공간이 위치한 서구 백석동 251-2 청송빌딩 등기를 보면 소유자는 청송심씨 중추부사공파 종회로 파악되며 이 종회의 대표자는 심우창 의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심우창 의원은 물류창고 결사 반대 입장은 맞다며 부동산 사업자 소개를 받아 임대한 것뿐이다. 연관된 사업자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공실로 있다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임대하라는 말을 듣고 임대했다며 실체를 모르고 임대한 것이다. 알면서 임대해줄 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지난 22일 전북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반영 촉구결의 기자회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장세일 영광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임망유 한평군 부군수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호남 서해안권이 충청 경기 지역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에서 일방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지난 11월 2일 서해선, 장항선, 포승평택선 노선 등 3개가 동시 개통했습니다. 여기다 홍성, 평택, 천안, 홍성 순환선도 생겼습니다. 동해안의 경우 연말 포항, 삼척 간 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 삼척 구간이 개통하면 부산과 강릉을 연결하는 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하게 됩니다. 여기다 부산의 경우 중앙선 전철화 고속화 준공으로 청량리에서 부전을 연결하는 중앙선 고속철도까지 개통합니다. 전북과 전남 등 호남권 서해안은 새만금을 비롯해 조선업, 원자력, 해상풍력, 전기차, 드론 등 국가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으나 철도망 구축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들 5지역 단체장은 서해안 철도는 물류 비용을 줄여 국가 첨단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포화 상태인 서해안 고속도로 통행량을 분산시켜 탄소 배출 저감과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남 서해안권은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향후 5년 내 새만금 국제공항, 세계 국제 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내륙까지 수송하기 위해선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5개 지자체는 올 연말까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 장관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내년에는 호남 정치권과 함께 공동촉구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해안 철도는 국토균형 발전과 진정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길 마지막 퍼즐이라며 여러 지자체와 함께 서해안 철도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도 이미 이 노선을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검토 노선으로 반영했습니다. 부산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선이 올해 완전 개통되는 것처럼 서해선도 궁극적으로는 인천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새만금, 호남권을 아우르는 서해안 철도망 구축이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이며 향후 남북철도 연결 시 환황의 철도를 대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4월 공청회를 열고 하반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 중 하나였던 유럽 4개 주요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항공사 합병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이씨, 승인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주식시장도 반응을 보였습니다. 26일 코스피 시장에서 대한항공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전날보다 4.3% 상승한 25,2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3.6% 상승한 1,99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며 유럽 중복 노선 이관과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한항공은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4개 주요 도시 노선을 티웨이 항공에 이관했으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는 에어 인천이 인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씨는 여객 이관 요건 충족을 공식 발표했으며 화물사업부 매각 조건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에어 인천은 내년 7월 1일 첫 운항을 목표로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씨의 최종 승인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 심사가 완료되면 미국 법무부의 심사도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부가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합병이 최종적으로 성사되면 대한항공은 항공기 240대, 국제 여객 점유율 34%를 보유한 세계 10위권 항공사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는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글로벌 메가 캐리어가 탄생하는 것으로 국제 항공시장에서 한국 항공사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 결합에 대한 각종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공식 문서나 발표로 통보받은 내용은 아직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끝까지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국제학교 유치와 설립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 가운데 기숙사 설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시작된 공모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중구 운북동 1280-4부터 6 1원, 면적 96,093.3제곱미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기숙사가 없는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없으면 타 지역에서 영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전입이 이루어지고 이는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종 주민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는 기숙사가 있는 국제학교는 국제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처럼 파급력이 없다. 기숙사가 있으면 학부모와 학생이 주말에만 영종을 오갈 뿐 지역 입장에서 보면 도움될 게 없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사가 없는 송도 국제도시 체드윅 국제학교를 예로 들며
교육을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를 오거나 두 번째 집이라도 있어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 관계자는 기숙사 건립은 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자 측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국내 설립된 국제학교 사례를 보면 기숙사 활용도가 떨어진다. 학생들이 공동생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효한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시험과 면접, 그리고 최종 입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다면서 입학이 결정된 후에나 집을 구해야 한다. 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 외국인 입장에서 이는 학교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1에서 2학년은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 외 학생들은 인근에서 거주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학교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인천경제청은 2025년 1월 10일 공모가 끝나면 이후 평가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와 예비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6년 착공해 2028년 9월이나 2029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호남의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군산에서 목포까지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 망구축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함평군 등 호남의 서해안 지자체 5개는 지난달 22일 고창군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이 노선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철도는 일제가 부설한 경인선을 시작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전라선을 근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뒤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계기로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후 수도권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철도는 청량리, 강릉-강릉선, 중앙선, 복선 전철화, 경강선, 중부 내륙선, 남부 내륙선, 서해선, 서화성, 홍성 구간, 동해선, 장항선, 직선 전철화 등으로 철도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은 주로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영남과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보면 군산 이남 서해안 지역은 여전히 철도 공백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12월 부산, 강릉을 잇는 동해선이 완전 개통되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서해안 호남권 지자체장들은 서해안 벨트의 단절된 철도망으로 인해 지역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며 관광과 물류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행히 서해선과 장항선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해선은 서화성, 원시 구간이 2026년 또는 2027년 상반기 개통할 예정이며 이 구간이 연결되면 일산에서 홍성까지 KTX 이음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장항선 직선 전철화 사업은 신창, 홍성 구간이 지난달 2일 개통했습니다. 남은 홍성, 대야 구간은 47%의 공정률을 기록하며 2026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노선이 완공되면 익산까지 고속철도 운행이 가능해져 서해안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서해선 활성화를 위해선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과 연결이 중요합니다.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해선 시흥시청역에서 홍성 방향으로 직결하는 게 핵심 과제입니다. 직결 시 인천에서 안산, 화성, 평택, 당진, 홍성, 군산을 거쳐 목포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서해선 구축이 가능합니다. 시흥시청역에서 수인분당선과 서해선을 홍성 방향으로 직결할 경우 물류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월고적에서 인천 신항 연결하는 인입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검토 노선에 반영됐는데 인천 신항 인입선과 수인 분당선, 서해선 직결이 개통하면 인천 신항에서 평택항, 군산항, 목포항은 물론 익산에서 전라선과 연결돼 여수 광양항까지 철도 물류망이 구축됩니다. 특히 이 철도망이 완성되면
서해안과 남해안의 주요 항만들이 하나의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철도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교통수단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도로 중심 물류를 철도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현재 도로 운송이 전체 화물 수송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철도로 전환하는 게 과제입니다. 특히 서해안 철도망이 구축되면 인천 신항에서 출발한 화물이 군산항, 목포항, 여수광양항까지 철도로 연결돼 물류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 무안국제공항 경유로 서해안 경제 블록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도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오는 2026년 서해선과 장항선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서해안 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군산, 목포 구간 건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송도일 공공하수처리장의 민간 위탁 적격성 조사 용역을 해당 하수처리장 운영업체가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6일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민간 위탁 절차를 결정하는 용역을 나라장터 공개 입찰로 결정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송도일 공공하수처리장은 송도동 13-8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시가 분이엘 네이처와 삼성 베올리아 인천 환경에 민간 위탁을 준 송도일 공공하수처리장과 직접 운영하는 송도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나뉩니다. 송도일 공공하수처리장은 내년 4월 민간 위탁 기간이 완료돼 새 운영 위탁사를 선정하거나 인천환경공단이 직접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도일 공공하수처리장은 BTO 방식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회기반 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재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54조 2항을 보면 주무관청은 관리 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는 시설의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민간 위탁이나 공공부문이 관리 운영 등을 결정하는 관리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관리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공개 입찰로 맡겼고 송도일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지분을 49% 보유한 분이엘 네이처가 관리 이행 계획 수립 용역사로 선정됐습니다. 송도일 공공하수처리장 민간 운영을 맡은 회사가 민간 위탁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자료인 관리 이행 계획 수립 용역을 스스로 수행한 셈입니다. 인천시는 27일 설명 자료를 통해 공개 입찰에서 운영사 또는 그 계열사와 관계가 있는 자의 참여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운영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을 셀프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사업에 관한 세부 요령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민간 위탁 관리 기간이 만료되기 3년 전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해 관리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전문기관은 국토연구원이나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경기연구원 등 지방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해명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인천시민사회에선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8일 국회는 제418호의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각급 법원 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270명 전원이 찬성했고 기권과 반대는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제1소위의 상정이 이루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지난 20대 총선 이후 민주당 김교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이 각각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인천지법 관할 지역에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이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의 재판부가
지난 2019년 3월 개원했으나 민사부와 가사부만 있고 형사부는 없습니다. 때문에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인 인천시, 경기도 김포, 부천시 주민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 특 광역시 7개 중 고법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입니다. 인천시민단체, 법조계, 인천시, 정치인, 주민 등 각계각층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28일 본회의 통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확정되자 시민사회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에 힘을 보탰던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인천사법주권과 붕원의 큰 걸음을 내디딘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시민 불편 해소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후 추진될 해사전문법원 역시 인천 유치를 위해 여야 정치권과 시민들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철 서구의원이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의 상급자 폭언 사건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구의원 출신인 최규술 감사실장은 지난달 31일 공단 평가 보상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상급자인 경영본부장에게 XX, 너 많이 컸다. 내가 서구의원일 때 눈도 못 마주치더니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영철 의원은 이후에도 최 감사실장이 경영본부장에게 2차례 찾아가 폭언을 했다며 감사실장은 서구시설관리공단 3급 상당이고 경영본부장은 임원급 이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의원은 소위 말하는 갑질을 넘어 을지를 한 것이고 군대로 따지면 하극상을 벌인 것이라며 경영본부장은 이 일이 있은 뒤 한 주간 병가를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단 내에서 감사실장이 서구의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며 같은 기간 평직원들은 근무 태만으로 정직 3개월을 받기도 했는데 감사실장만 징계를 받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인가? 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영환 공단 이사장은 감사실장이 경영본부장에게 사과하고 공개적인 사과도 했다며 현재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다. 원칙과 규정에 맞춰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규술 감사실장은 흥분을 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것뿐이지 하극상과 을질 수준이 아니었다며 회의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제5차 국가철도 만구축 계획의 우선순위로 제2공항철도,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 인천 신항 인입선을 반영을 추진합니다. 28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내년 하반기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 만구축 계획에 제2공항철도와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 인천 신항 인입선을 우선 노선으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제5차 국가철도 만구축 계획 검토를 위해 국내 시, 도 17개의 우선 순위 사업 3개를 선정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제2공항철도와 서울 2호선 청라선, 인천신항 인입선을 우선 순위 사업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공항철도는 수인분당선 숭이역과 인천역 중간에서 분기해 구읍배터 인근과 인천 화물청사를 거쳐 제2여객터미널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입니다. 총 길이는 16.7km이며 정거장 2개 설치에 총 사업비는 1조 7,349억 원이 예상됩니다. 제2공항철도가 개통되면 인천공항에서 국내 곳곳을 연결하는 KTX 철도망 구축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이 노선에 수인분당선이나 경강선 등 수도권 전철을 공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은 서울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고양시, 강서구, 양천구를 거쳐 경기도 부천까지 연결하는 대장 홍대선을 다시 작전역, 가정역을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으로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지난 제4차 국가철도 망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건은 관계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BC 값을 만족하는 최적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시는 대장 홍대선이 확정됐고 이 노선이 BC 값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해 지난 5월 국토부에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신항 인입선은 수인분당선 월고적에서 분기해 송도국제도시 11공구를 지나 인천신항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됐는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선 후보 노선으로 밀렸습니다. 인천신항 인입선을 도입하면 동부가 해운물류 거점 항만인 인천에서 국내 곳곳으로 열차를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